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와키자카 야스하루, 평생을 집안 대대로 해적질을 해왔던 바다의 왕자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 수군 전멸을 해버리고, 와키자카 지도요, 이순신 장군이 의도하셨던 것처럼 한산도에 겨우겨우 헤엄쳐가지고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게 있나, 무인도인데 일주일간 미역만 먹고 살아요. 한산도 통영 미역은 임금님한테도 진상을 하던 최고 품질 A급 미역이었거든요. 오히려 건강해져서 나왔을걸요? 이 잔당 처리를 이순신 장군은요, 원균에게 부탁을 해요. 명령이 아니죠. 같은 레벨이니까. 부탁을 합니다. 한산도를 포위해가지고 한산도에 기어 들어간 왜군들 다 못 나오게 굶어 죽게 만들어라 라고 원균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짜 뉴스가 흘러들어요. 일본군 원군이 부산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한산도로 밀려오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들려와요. 이걸 듣고 원균이 또 진짜인 줄 알고 겁먹고 포위를 풀어버리네. 그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요시 탈출하자. 그때 섬을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인정했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나름 자기도 장군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쿨하기보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겸손한 것을 배워요. 이게 7월 8일 한산, 그 이름도 유명한 한산 대첩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게 한산 대첩을 통해 가지고 겸손을 배워요. 와키자카. 그리고 매년 7월 8일 한산 대첩이 일어난 그 날에 매년 미역을 먹습니다. 겸손을 배우자.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들은 지금도 7월 8일에는 미역을 먹습니다. 참 통영 미역 품질 좋거든요. 혹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통영 미역을 이렇게 임진왜란 마케팅에서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이 소식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들어간 거예요. 일본 수군의 최고 명장인 와키자카가 박살났다는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다시 열받겠지요. 열받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일본군이 이순신과 싸우면 지는구나.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하이! 관백상! 앞으로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마라. 피해라. 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진다. 싸우면. 한산 대첩 소식이 전국에 또 퍼졌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서 우리도 싸우자. 백성들, 사대부들. 맞습니다. 드디어 의병들이 등장을 하는 순간이에요. 의병들이요. 이게 나중에 그 일본군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멘붕이 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영주가 튀어버린 거랑 선조가 튀어버린 거랑, 두 번째, 의병이 등장할 것이란 건 계산을 절대로 못했어요. 일본군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에서. 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 전국시대 100년 동안 지그들끼리 싸웠잖아요. 싸움은 사무라이들만 하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 상민들은 구경하고 싸움을요. 일반 백성들은 전쟁 안 해요. 당연히 지금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을 때 싸움은 조선 관군들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낫을 들고 붓을 들어야 될 사대부들이 칼을 차고, 심지어는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이 삼지창을 들고 나오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죽어라! 여기에
일본군들도 나중에 그 복귀를 해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졌나. 이걸 전혀 예상을 못했어. 의병을요. 나중에 승병, 멘붕 온 거죠. 스님들이 목탁 대신에 창 들어? 자, 요 당시에 이제 그 이순신한테 이순신 장군한테 연전연팽을 당한 후에 일본의 전략이 바뀌어요. 무조건 전라도 곡창지대를 반드시 확보하라. 예. 왜? 일본 본토에서 이제 식량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전라도 곡창지대를 확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던 일본군 스타프데스 서쪽으로 진군 방향을 틉니다. 왜? 서쪽으로 가야지 전라도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의병들, 물론 우리가 민중들, 백성들도 낫 대신에 칼을 들었지만 많은 사대부들도 하늘천 따지 노너, 맹자를 읽으시다가 붓 대신에 칼을 잡으셨어요. 사대부라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조선의 사대부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붓을 놓으시고 칼을 들은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면이란 분이신데 성은 김씨고 성함이 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유학자고 사대부예요. 고령에 계시던 사대부셨는데 나이가 많은 고령이 아니라 경남 고령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경상남도에서 서쪽 전라도로 가는 거기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계시던 퇴계 이황의 제자 김면 선생님께서 왜군들이 전라도 쪽으로 온다는 걸 들으시고 경남 고령에서 왜군들을 막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의병을 조직하십니다. 퇴계 이황 제자였었어요. 정말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처자식들이 김면 선생님의 처자식들이 사대부 집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을 하러 다녔었어요. 처자식들이 구걸. 그리고 의병을 조직하신 다음에 왜군과 끝까지 싸우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막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싸우다가 죽겠다. 결국에는 평생을 글만 읽으신 분인데 갑자기 또 전쟁을 하시고 전투를 하시고 하니까 건강이 나빠지셨겠죠. 결국엔 병에 걸리셔가지고 급사를 하시는데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김면 선생님. 뭐냐면 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지 내 몸이 있는 줄은 몰랐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의병을 이끄셨죠. 사대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처자식들이 다 구걸을 하러 다닐 정도로 일본군은 지금 일단은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무조건 전라도를 쳐야 돼. 지금요. 전라도 가운데서 어딜 치냐? 그렇죠. 먼저 전주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 한옥마을 가려고? 아니죠. 전주는 조선에서 상징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전주, 이씨. 그렇죠. 조선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길 막아야 되고 일본은 여길 점령해야지 전라도를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가 장악이 되면 바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 경기도까지 다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병들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주 1차 방어선을 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왕조가 무너진다. 맞다. 전주 1차 방어선 처절하게 싸웠지만 전멸을 합니다. 일본군도 여기서 지면 안 되거든요. 2차 방어선이 만들어집니다. 의병 플러스 권율 장군까지 합세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이요. 권율 장군의 전주 방어 2차선 방어선 잘 싸웠어요. 하지만 일본군들이 너무나 악귀같이 달려들다 보니까 점점점 밀립니다. 위기의 조선군과 위기의 조선 의병. 이때
갑자기 장군, 지금 일본 왜군들이 지금 갑자기 퇴각하고 있습니다. 퇴각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일이지? 진짜 보니까 한참 이기고 있던 일본군들이 뒤로 후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Why? 이순신 장군이 여기 전주까지 오셨나? 가 아니라 또 다른 의병이 있었어요. 고경명 선생님인데, 당시 이제 그 일본군의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면 금산성에 있었거든요. 충청도 금산. 아유, 지금은 인삼으로 유명하죠. 그 금산성에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고경명 의병 장군께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친 거예요. 고경명 장군께서. 사령부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일단 후퇴를 한 겁니다. 지금 조선의 의병이 우리 헤드쿼터 사령부를 공격한다. 일단 가서 금산성을 지키자 됐어. 하이! 이 고경명 선생은 어떤 분이시냐? 또 다른 유학자 사대부십니다. 광주 출신이에요. 지금 광주광역시요. 무등산 바로 밑에 집을 짓고 사셨다고 하죠. 명종 때 과거에 합격을 하시고 관리 생활을 하셨는데 해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바로 은퇴해요. 내가 과거에 합격했지만,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이거 공무원 생활, 이거 난 내 체질에 맞지가 않아. 난 간다! 은퇴하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무등산 자락에서 무등산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전 따지 이 맛이지. 하하하하. 선동열이는 요즘도 공 던지나. 하하하. 근데 무등산 밑에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시면서 책을 읽고 계시던 고경명 선생님께서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붓을 놓고 칼을 들고 의병을 이끄십니다. 전남 담양에서 격문을 발표를 하세요.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한가하게 책이나 읽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자. 라고 피를 토하신 이 고경명 선생님이 칼을 잡으신 때가 이미 60살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께서 충남 금산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를 공격하자라고 공격을 하신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논어 맹자를 읽고 계신 분이 처절하게 공격을 합니다. 금산성에 있던 일본군 사령부. 그렇지만 역부족이죠. 객관적으로 봐서. 일본군에게 안타깝게도 고경명 선생님의 의병은 패합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선생, 일단 후퇴를 합시다. 후퇴했을까요? 아니요. 고경명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공격하다가 죽을지언정 후퇴는 없다. 그리고 포위가 돼요. 포위가 돼서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내가 외놈들의 손에 죽을 바엔 내가 깨끗이 내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 스스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장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패전 장수에겐 죽음이 있을 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이 소식 고경명 선생님께서 처절하게 일본군과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순국하셨다라는 소식이 신의주에 있던 선조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하나 줘요. 고경명 땡큐 사인 바이 선조. 그런데 이 감사장,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감사장을 써요.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소. 계속 잘 싸우시오. 땡큐. 그렇지만 선조의 감사장이 금산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경명 선생님께서는 순국을 하신 후였습니다. 어제 고경명 선생님의 그 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지 않습니까? 예? 선조란 임금은 지금 여차하면 명나라로 튀려고 의주까지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병들 다 설명드리겠지만 곽재우 장군, 김면 선생 등등 이런 의병들이요.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선조가 깡그리 다 무시를 합니다. 이런 의병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 안 계셨으면
나라 망했어요. 특히 의병들 깡그리 무시해요, 선조. 그런 다음에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정말 후한무치 선조. 전쟁 끝난 다음에 왜군을 물리친 가장 큰 공은 명나라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여간 고경명 장군 선생 때문에 전주성이 일단 무사했잖아요. 왜냐면 졌지만 고경명 선생님이 금산성 헤드쿼터 일본군 사령부를 공격하다 하니까 전주성을 치고 들어가던 일본군이 일단 빠꾸 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잖아요. 이 전투에서 고경명 선생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같이 싸우다가 돌아가십니다. 부자가 다 순국을 하셨어요. 원래 그 지원병이 오기로 했었습니다. 고경명 선생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조헌이라는 또 다른 유학자예요. 그 고경명 선생님이 조헌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같이 싸우자. 근데 조헌도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경명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의병을 모아요. 근데 이 의병이 쉽게 안 모아져. 빨리. 그래서 시간 맞춰서 못 갔습니다. 조헌 선생께서. 이걸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죠. 내가 갔다면, 나 조언이 조금이라도 일찍 갔다면 고경명 선생님이 끝까지 싸우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조헌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유학자예요. 과거 통과하신. 게다가 강경론자.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조헌이 말했다 라는 글을 보면은 진짜 와우 과격 발언.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야 임마 네가 어디 감히 주상진 앞에서 그딴 소리 하냐 임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는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조헌 선생께서. 그래서 반드시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상소문을 계속 선조한테 올렸는데 선조는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헌 선생님께서 뭐까지 하셨냐면 도끼를 등에 허리에 메고 가가지고 왕이 있는 궁 앞에 가서 궁문 앞에서 머리를 땅을 찍습니다. 궁. 머리가 피범벅이 될 때까지. 전하!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전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하! 쿵 머리 받고 피가 날 때까지. 등에는 도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선조가 무시한 거예요. 야, 조헌 쟤 왜 저러냐? 뭐 잘못 먹었냐?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임진왜란이. 전쟁이 나자마자 조헌 의병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잘 모집이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조헌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모으려고. 귀신과 사람은 원래 한편이다. 지금 귀신과 사람에게 같은 공공의 적이 들어왔잖냐. 외놈들, 우리 귀신과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외놈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귀신도 도와준다. 의병을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청주에 기반을 하셔서 사신 분이거든요.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공주에서도 의병이 모여지는데 여기서는 스님이에요. 영규라는 스님께서 승병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조헌 선생님께서 영규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저 청주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읍시다. 지금 청주성은 이미 일본군에게 넘어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외놈들에게 뺏긴 저 청주성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나무아미타불 그럽시다가 된 거예요. 청주성을 가요. 조헌 선생님이랑 영규 스님께서. 내놈들! 외놈들! 문 열고 나와서 우리랑 싸우자! 청주성에 있는 일본군들이 보고 비웃어요. 벽 위에서 보니까 난다 그래요. 그래와 스님 됐을까? 아이고 아다마가 아파됐어. 보니까
정규군도 아니라 어디서 남루한 복장의 농민군, 또 글 좀 읽다가 오건 같은 서생들, 저쪽은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 이 뭐야? 난다 그래요. 난데스까? 그래서 무시를 해가지고 그냥 문 열고 공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무시를 했냐면 일본군들이 청주성에 있던 그냥 그때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띵까띵까 놀다가 훈도시만 차고 나와가지고 놀았어요. 싸웠어요. 훈도시 그 일본인들이 입는 아이고 정말 민망한 그 팬티 있잖아요. 그것만 차고 나와가지고 군복도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깜짝 놀랐네. 백병전을 치고받고 싸우는 백병전 해보니까 물론 그 조헌 선생님이 이끌고 온 의병도 대단했지만 승병이요. 스님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싸우는 거예요. 스님들 승병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낫이에요. 낫. 진짜로. 낫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할 때 낫. 기역자잖아요. 기역자. 이게 목 베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기역자니까 낫 가지고 목 뒤에 넣고 그냥 당기면 되잖아요. 썩둑 이런 식으로. 이 스님들이 평생 산속에서 낫으로 풀 베던 솜씨 가지고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낫 가지고. 이걸 보고 일본군이 멘붕이 와버린 거야. 저 뭐냐. 스님들이 살생을 하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양손에 든 저거 걸리면 댕강댕강 다 날아가네. 평생 분노로 잡초를 뜯던 그 낫. 이야. 일본군 도주합니다. 실제로 청주성을 포기하고 일본군들 다 왜군들 도망가요. 조헌 선생님의 의병, 영규 스님의 승병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